소통하면 필통톡, 필통톡하면 소통 아니겠습니까? 소통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학기 초와 학년 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디지털 소통 플랫폼이죠. 함께 학교 플랫폼을 만들게 됐는데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날 때 줄지어서 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힘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V자로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살 한 개를 부러뜨리는 거는 쉽지만 한 묶음은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라면 우리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의 힘, 오늘 이 필통톡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지금 함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필통톡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시죠. 이주호 부총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부총리님. 오늘도 우리가 필통톡에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실 함께라고 시작은 했지만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장관님께서 이렇게 필통톡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세요. 네. 네. 사실 그 작년에 특히 또 교육계는 어려운 점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이런 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소통입니다. 네. 왠지 오늘의 주제를 알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소통입니다. 네. 소통. 사실 소통하면 필통톡. 필통톡하면 소통 아니겠습니까?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 필통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통해왔습니다. 근데 이 사실 소통이라는 게 계속 서로가 통하지 않으면 오해도 생기고 결국 그 오해가 갈등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뭐 가정이나 학교, 사회, 친구 모든 게 소통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뭐 교육에서도 정말 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도 사실 인간이 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뭐 교사분들이 40만이 넘고 학생은 뭐 몇백만이 되고 또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다 인간들 간에 이렇게 연결되고 소통하지 않으면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절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둘만 이야기를 나누나요? 그렇죠. 아니죠. 지금 소통에는 정말 또 소통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정말 소통의 달인들을 모셨습니다. 네. 소통의 달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함께 더욱더 깊이 소통할 분들입니다. 오늘 소통 지원단 분들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어서 오세요. 네. 소통과 관계, 대화 전문가입니다. 박재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갈등 중재하고 어떻게 말하고 듣는지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박재원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의 3주체 중에 한 분들입니다. 우리 조재범 선생님 그리고 이승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재범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수학을 사랑해서 12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하고 있는 동북고등학교 이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요. 네. 수학을 그동안 계속 가까이 두셔서 그런지 저 아까 등장하실 때 왠지 수학 선생님일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정말. 아유, 정말인가요? 네. 진짜 답을 내시는 딱 느낌이 있으세요. 아유. 자, 먼저 우리 박재원 소장님,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맞아, 그래, 소통이 중요하지, 이런 걸 모두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구체적으로 이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지, 소통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학교나 어떤 기관이나 혹은 어디로 가서 대화를 배워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 속에는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말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못한 채 성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성인의 구조 속에서 특히 직장 생활을 할 때, 대인관계 생활을 할 때 갈등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을 상대로 이 대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학교에서부터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되는지를 배워왔어야 되는 문제구나 하는 걸 너무 많이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소통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아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수학 공식처럼 떨어질 수 없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수많은 지혜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맞네요. 네. 이게 뭔가 진짜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배워보지 않고 은연중에 누군가를 뭐 흉을 보거나 비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네요, 정말. 장관님, 앞서서 네. 교육 현장의 소통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구성 간의 소통이 돼야지 이제 학교가 원활하게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학부모와 학생 간의 소통, 학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 또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이렇게 3주체 간의 소통이 너무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선생님들만큼 그 학교 현장에서의 소통의 필요성을 뭐 정말 느끼고 계신 분들이 없을 텐데요.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소통 중요성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요? 일단 저는 학교에서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과 의사소통을 좀 잘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제 한 가지 좀 예를 좀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일단 학기 초가 되면요, 이제 저희 반 학생, 학부모님들한테 편지를 다 보냅니다. 한 분 한 분한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의 학급 운영 방식과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거를 먼저 제가 다가갑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말 저에 대해서 또 공감해 주시고 저를 또 이해해 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장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급을 경영하면서 저도 인간으로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소통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다 보니까 정말 많이 이해해 주시고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코로나 시국 때는 사실상 대면 수업도 어려웠고 또 대면 상담도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동안은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줌회의를 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네, 그 이유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줌회의를 함으로써 한 달 동안에 학급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다음 달에는 어떤 식으로 학급을 운영할 거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것을 얻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체적으로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돼서 왔었는데 한 명이 자꾸 이렇게 화장실을 가요. 이 수업 시간에. 그래서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점점 빈도도 작고 시간도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걸까라고 해서 이제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그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런 경우 없다. 집에서는 화장실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해서 학생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알아봤더니 수업하다 어려운 문제를 접한다든지 뭔가 수업이 지루해지면 화장실로 도망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부모님한테 연락드렸더니 부모님도 집에서는 또 이렇게 지도를 하겠고 저 역시 또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 학생이 학기 초와 학년 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네, 그래서 이러한 소통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소통에도 사실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담당자로서 어떻습니까? 전문가로서 기술, 좀 팁이 있다면. 두 선생님의 사례에서 제가 되게 감동받은 게 뭐냐면 사전 정보거든요. 사전 정보. 네, 그러니까 두 사람 양자 간에 있어서 갈등 상황이 왜 벌어지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원하는 것이 다를 때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도 그런데 정보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가 없으면, 사전 정보가 없으면 오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생각에 빠지게 돼서 저 사람을 되게 적대시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완전히 소거하셨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좋은 대화 스킬을 이미 갖고 계시고 두 번째 팁은 뭐라고 드릴 수가 있냐면 첫 번째가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우리 모두 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보셨을 텐데 아이들 키울 때 아이가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밥 잘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못하는 건 굉장히 눈에 띄어요. 그래서 감사보다는 지적을 훨씬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적 안에서는 저항감을 오기 때문에
마음이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 지적이 먹히려면 평소에 감사가 많이 주고 가는 관계에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문자를 좀 많이 넣어주시면 사실 되게 좋아요. 아이가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이런 게 너무 좋았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구를 할 때의 팁인데 요구가 비난으로 이어지죠. 예를 들면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선생님 이거 제가 뭐 고발할 거예요. 이런 비난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대화 방법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대신 선생님 제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되게 합리적인 부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난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요청의 기술을 우리가 모두 배워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선생님한테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우리 선생님이 부모님과 어떻게 대화하시는지를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울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세이프티 존이라고 하는 아주 안전한 지역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는 제가 예를 들어 선생님하고 좀 싸우잖아요. 뭐 싫다, 뭐 나쁘다 다 해도 돼요. 가서는 선생님 이런 게 필요한데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죠. 제가 봤을 땐 교육부의 세이프티 존이 여기인데 여기 다 얘기를 해서 그걸 다 수렴해 주시잖아요. 교육 정책이 사실 네. 뭐 금융 정책이나 뭐 이런 다른 경제 정책 특히 비교해서는 정말 소통이 필요한 맞아요. 분야 같아요.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행하는 분들은 뭐 정말 40만의 교사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이 다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육부가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좀 현장과 소통해야 되고 현장은 결국은 이제 학부모 또 교사님 학생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거니까 그동안의 방식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정말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은 정책을 또 잘 알려서 모두가 잘 쓸 수 있게 해야 네. 되기 때문에요. 네. 사실 모두가 소통의 달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네.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교육부 소통 방식을 확 지금 바꿨거든요. 바꿨습니까? 네,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바꿨습니다. 네. 자, 어떻게 확 달라졌는지 지금 모두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 일단 이제 오늘 주제인 디지털 소통 플랫폼이죠. 함께 학교 플랫폼을 만들게 됐는데요. 저희는 이제 교육부가 그동안 쭉 해오던 소통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네. 자,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이라고요? 네, 네, 네. 이거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온라인 공간에서 하는 겁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학부모도 들어올 수 있고 또 교사분도 들어와서 이제 일방이 아니고 이제 양방이니까 네. 정책도 이제 그냥 지시하는 형태가 아니고 오히려 제안을 받아서 받은 정책들 중에서 또 토론해서 토론할 때도 또 온라인 공간에서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그게 채택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왜 함께 학교인지 알 것 같아요. 모든 네. 걸 함께 하는군요. 네, 사실 이런 게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제안됐었거든요. 뭐 월드뱅크라든가 OECD라든가 국제기구에서 이제 그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이 독특하거든요. 굉장히 온라인 소통이 활발하잖아요, 사실은. 활발하죠. 예. 특히 학부모님들 굉장히 잘하시고 거기서 모든 정보를 또 많이 얻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익숙하시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부만 이걸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깊이 반성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이렇게 발맞추기 바꾸니까 위해서. 굉장히 호응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 저는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온라인 소통 플랫폼 두 분 알고 계셨나요, 선생님들? 그럼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구나. 알고 네. 계셨어요? 저는 아마 선생님보다 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전 내부자거든요. 아 내부자세요? 이거 뭐 예. 깊이 파봐야 될 것 같은 네. 느낌적인 느낌인데 자 그러면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이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지름길. 함께학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함께학교는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함께 정책을 만들고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이 소통을 위해 함께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활발한 소통이 가능한데요. 함께 학교에 들어가면 3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교육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정책 제안. 두 번째, 교육 정책에 대한 정보 및 다양한 교육 정보를 알려주는 정책 알림. 세 번째, 교육 3주체가 서로 고민을 나누고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운동장까지. 디지털 소통 플랫폼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려 300명이 넘는 교사 지원단이 투입되어 함께학교 홈페이지의 운영을 맡았는데요. 교육부가 아닌 현직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함께학교는 끊임없는 소통으로 내일 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갑니다.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영상으로 만나봤는데 이게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탄생 배경이 궁금해요. 네. 장관님. 사실 이제 작년에 그 서희초에서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소통이 정말 확 좀 바뀌어야 되겠다. 소통 방식이. 처음에 제가 이제 시작했던 거는 매주 한 번씩 좀 한 번이라도 교사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처음에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이제 마음을 여시고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또 정부도 정책을 좀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게 소위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는 거는 장관도 이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이제 어려운데 그래도 계속 만나면서 참 좋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많이 만나도 정말 뭐 일주일에 10분밖에 못 만나니까 그쵸.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어서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님들과도 소통이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함께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만들어서 해보니까 지금 좋은 사례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함께학교 플랫폼에서 많은 경우에 좀 제안도 받고 또 소통도 하고 토론도 해서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받고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지금 이제 시대가 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셨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내부자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참여를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부재범 선생님 운영진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운영을 저희 교사들이 하고요. 지원을 교육부에서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플랫폼에서 이러한 기능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요. 거의 실시간 내지는 하루 이틀 내에 개선이 돼요. 그게 바로 보여지고 저희가 이렇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면 그 의견이 거의 100%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운영 지원단도 뿌듯하고 뭔가 지금 되고 있구나라는 아주 고무적이네요. 네. 예. 이거 만들 때 EBS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운영 지원단 구성 자체가 이제 모든 교사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초, 중, 고, 보건, 특수, 사서, 영양, 상담 선생님까지 모두가 무려 365분의 현직 교사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일부러 365일에 맞춘 건가요? 네, 정확하십니다. 그렇게 맞춘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숫자만 많다고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급별, 학교 급별로 또 분임을 만들고 또 기능 분임을 또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운영자의 말씀을 들어봤고 같은 이렇게 동료 선생님들께서 직접 운영을 하신다는 점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일단 교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교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자주 들어가 보고 글도 잘 보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하면 바로바로 반영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토론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토론방이 개설되기도 하고 이렇게 학교 현장에 맞는 또 학생 학부모님께서도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해 주십니다. 아니 굉장히 좋은 게 소통의 주체가 직접 운영을 하는 플랫폼이라는 게 참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떠한 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이 뭐든지 기존의 대화 방식을 바꾸기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그게 힘들죠. 네, 왜냐하면 우리 그 원리 중엔 항상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서 내가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익숙한 길이 이 길이면 나도 모르게 이 길로 자꾸 가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성을 깨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것들이 모두의 욕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가는 누가 잘하느냐. 주체자가 가장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자가 여기에 개입돼서 우리 선생님들 365분이 여기에 참여하셔서 돌아가면서 한다는 건 정말 너무 좋은 시작이고 이제 우리가 이 항상성을 깨서 새로운 그 대화의 패턴을 수립하려면 처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구축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자동적으로 또 돌아가요. 아마 이 과정인 것 같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성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모두가 한 마음으로 새로운 가치를 수립하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길을 잘 닦아나가는 것이 지금 함께 학교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그 교육 정책에서 많이 이제 강조되는 것이 이제 그 교사분들이 정책에 대한 이제 주인 의식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본인의 정책으로 그 실행한다 하는 그게 있어야지 그 효과도 훨씬 더 크고 또 지속 가능하고요. 근데 교사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정책에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하게 하느냐가 정책 효과성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이제 방향인데 사실 이렇게 소통을 해서 소통 플랫폼에서 제안된 정책이 채택이 되고 그게 실행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주인 의식을 당연히 가지시게 될 거니까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시작은 다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한 모든 정책이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과정을 겪느냐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주인의식과 주체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선생님들의 의견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디지털 소통 플랫폼에 대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 심호흡 하시고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학생, 학부모들은 함께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함께학교라는 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 주시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막 건의할 게 좀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막막했는데 그래도 내가 건의를 할 수 있고 또 의견을 들어줄 곳이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서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아이의 엄마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소통 창구가 마련됨으로써 일반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그리고 선생님 모두 공감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논의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또 교육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약간 소심하고 부끄러운 친구들이 부끄럼 없이 자기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궁금증들도 해소를 하고 그러는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속마음 같은 거를 좀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될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이 좀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함께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학생이랑 학부모랑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같이 소통을 해서 이제 함께 나누고 저는 이게 또 나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게 또 바람이 실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실천이 되면 사람들이 또 말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생긴 플랫폼이 정말 실제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는 저도 그게 바람이에요. 어떤 분이든 이렇게 의견을 내고 궁금한 걸 물어봤을 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 정책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랑 소통하면은 뭐 다른 정보들이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화목한 학교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들부터 먼저 좀 이렇게 소통하자고 해서 거기 보면 이제 교무실이라는 공간도 있고 운동장이라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하시는데 학부모와 이제 학생도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해서 학부모님들도 많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고 또 학생과의 소통 공간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 이제 다 안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이제 주신 말씀들 잘 받아서 저희가 계속 좀 더 이제 학부모,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선생님들과 지금 소통이 되고 있고 교육의 3주체가 서서히 모두가 이제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고요. 맞아요. 분명히 그 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잘 만들면 충분히 많이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분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런 이제 디지털 소통 공간 교육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정말 좋다라고 보는 건 우리나라가 은둔형 외톨이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기질적 특성을 가진 아이들, 그러니까 소심하거나 예민하거나 좀 샤이해하는 기질적으로도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네. 그런 아이들 그리고 곳곳에 숨어 있는 드러나진 않지만 목소리를 갖고 있고 욕구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하나의 그 제가 생각하는 이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드리자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서 다 말을 해버리면 돌아서서 후회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글은 물론 공격적인 글도 확 쓸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게 순기능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썼다가도 아 내가 이 단어는 좀 거르고 좀 다른 말을 쓸까? 라고 해서 언어를 순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게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사나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언어들, 좀 지혜로운 단어들, 중의적인 단어들, 비난의 단어들을 좀 제끼고 좋은 단어들로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훈련이 된다면 지금 함께학교가 기획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플랫폼의 의도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자신의 의견을 낼 때도 그냥 막 쓴다기보다 내 이름을 달고 쓰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조재범 선생님 많은 의견들이 지금 올 텐데요. 운영을 하는 운영자로서 어떻습니까? 플랫폼에서 지금 어떤 소통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소통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이 플랫폼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통. 근데 소통 실현형 플랫폼입니다. 소통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소통 중에서 정책 제안들이 실현이 돼요, 진짜로.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성장형 플랫폼입니다. 성장을 합니다. 끊임없이. 완성형이 아니라 제가 계속 발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겁니다. 이제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운영 자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교무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교무실이라는 공간은 주로 이제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이라서 선생님들의 교수학습 자료나 학급 경영에 필요한 자료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교육의 3주체가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 정책 제안은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나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재범 선생님은 함께학교 홍보대사를 가지세요. 정말 너무나 이렇게 쏙쏙 기회 박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현형과 성장형 플랫폼입니다. 함께학교가 어떤 안건들이 가장 많이 올라오나요 요즘에? 이제 교육의 3주체가 모두 제안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교사, 선생님들은 조금 진중합니다. 이제 굵직굵직한 이 교육 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제안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요 아기자기해요. 좀 재미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하지만 소중하죠. 재미있는데 소중한데 이제 교실 단위로 뭐 휴대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심지어 두발조율까지 얘기한 친구도 있고 뭐 체육복을 입고서 등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 친구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나름대로 소중한 의견들인데 그것이 이제 보여지고 직접 공개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은 좀 이제 광범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 학생 입장에서 할 수도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 입시라든지 뭐 진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안을 하시기도 해서 학부모님들이 제일 광범위한 제안을 해주시고 계세요. 네. 장관님, 장관님도 가끔 들어가서 보시나요? 제가 이 플랫폼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소통되면서 어떤 면에서 참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교육계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제가 두 번째 하지만 정말 너무 많은 이제 그 도전들이 있는 거고 큰 변혁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선생님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학부모 학생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여기 들어가 보면 그래도 솔직한 의견들이 많이 이제 게시돼 있기 때문에 훨씬 마음이 편해지죠. 그래서 어떨 때는 직접 이제 이제 정책이 좀 완성됐을 때는 답변을 남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직접 있습니다. 답도 남기세요? 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얼굴 보고 사실 말 못하는 것도 우리 예전에도 편지나 글로서는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렇죠. 사례들이 네. 많잖아요. 네. 아마 이번에 함께 학교에서도 굉장히 솔직하고 그리고 진솔한 의견들, 뭐 제안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사례 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들 있을까요?